자, 여론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이경락 박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리얼미터 지지의 지지율 조사가 뭐 0.2% 내렸다고 그러는데 39.86. 뭐 별 의미 없는 등락입니다만. 네네,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약간 보합세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여론조사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자, 우리 여론조사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조사 설계부터 말씀드리면은 일단 56,179명의 성인 남녀들, 18세 이상 남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본으로 선택된 게 1,000명이고 네. 그래서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계속 네. 저희가 해왔던 방식과 연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 기관 같은 경우는 계속 바뀌는 그런 적도 있습니다. 정파성이 강한 뭐 설문조사 기관은 그런 기도 하는데 저희는 지속적으로 같은 방법론을 가지고 같은 신뢰 수준에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6월 2일부터 6월 4일 3일간 조사를 했습니다. ARS로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조사에서 제일 먼저 조사한 건 역시 대통령 지지율이죠? 네네,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그렇게 봤을 때 뭐 지난번과 크게 등락에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계속 봤을 때 잘하고 있다라고 본 게 41%, 잘못하고 있다고 본 것이 56%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긍정평가도 나 부정평가 모두 지난번 저희 조사 월간 조사하는 것과 동일한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5월 한 달 동안 저희가 5월 초에 41%의 대통령 지지율, 40%대로 진입한 대통령 지지율을 처음으로 발표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후 5월 동안 큰 차이 없이 41%를 기록하고 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프가 있죠? 네,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월간 정기조사입니다. 정기조사이기 때문에 월별로 이제 변화한 추이를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첫 조사 1월 말에 있었던 첫 조사 37%보다는 지금 현재 41%로 높아졌고 부정평가도 60%였던 1월 말보다는 56%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완만한 상승세? 네, 이게 지금 뭐 계속 가장 좋았을 때도 사실은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43%뭐 요 정도 40% 전후이었기 때문에 거의 그 층에서 변하지는 않고 있지만 적어도 저희 조사에서 보면은 뭐 전체적인 어쨌든 오차 범위를 신경 안 쓸 수는 없긴 하지만 추이라는 것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추이를 봤을 때 점점 두 간격이 좁아지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긍정평가가 약간 상승하고 부정평가가 약간 줄어든 이런 모습이 추이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라면 이제 40%대로 진입이 됐는데 이 40%대 안착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까? 안착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큰 변화 이게 왜냐하면 이제 정책에 대한 일관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민들에게 인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단 요 지지세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도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과제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하긴 했지만 그 결과들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소폭의 그런 반등이나 좀 그런 것도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제 이번 달에 발표된 다른 여론조사에는 뭐 45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고성국 TV에서 40%대 선도했다. 그러면 빨리 50%대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이게 40에서 50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사를 할 때 사실은 이제 저희도 조사를 하는 업체에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조사가 특별히 잘했다 못했다 이런 것을 평가하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가 어떤 기관들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신뢰하기 어려운 가끔 조사 같은 경우에는 질문의 내용들이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이제 의도하는 바로 맞추려는 경향들이 있는데 저희는 계속 이제 일관성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은 사실 어떤 의도를 가지고 뭐 대통령을 일부러 띄우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그 제대로 캐치해내서 이거 제대로 더 여론을 보여준다는 것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이 방향성이 유지된다면 자연스럽게 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도 상승으로 올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조사에서 사실은 가장 의미 있는 조사는 이제 지금 나오는 정당 지지도입니다. 네. 예. 정당 지지도 보시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37%, 국민의힘 40%, 이렇게 정의당 3%,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이 16%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 추이 같은 경우에도 정당 지지도 같은 경우에 뭐 지난번에 비해서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약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조사에서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34%였는데 이번에 37 나왔고 국민의힘은 41에서 40. 줄어들었다 보기에 1% 차이긴 합니다만 국힘이 계속 이제 우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조금 두 격차가 좁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저는 이제 이 조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요. 대통령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이 거의 같이 간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동조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따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당 지지율을 뭐 견인한다.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네네. 또는 이게 거꾸로 되는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을 정당 지지율이 견인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서로 이 다르게 나오는 것은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너무 나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나면은 대통령이 독주할 가능성이 많고 당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지면 당이 대통령을 부담스러워하게 되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당정 갈등이 현재해야 될 위험성이 많은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 40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40이고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쨌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약간 앞서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점에서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의 동조화 현상 이것은 당정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여론조사적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그 전당대회 이후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당대회 기간에는 대통령의 뭐 예를 들어서 그 전당대회 뭐 개입 이슈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논란이 됐지만 그 이후로 그런 이슈들이 해소가 되고 오히려 당이 안착하는 분위기가 되면서 이 말씀하신 동조화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들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동하는가에 따라서 정당 지지율과도 같이 견인되는 그런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동조화가 잘 이루어지면 대통령이 조금 앞서가면 당도 바로 따라오고 또 당이 뭔가 좀 좋은 일을 하면 그것이 대통령 지지율에 긍정 영향을 미쳐서 서로가 밀어주고 당겨주는 이런 시너지 발생이 쉬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점들 때문에 여론조사에 있어서 대통령 지지율과 집권당 지지율 간의 동조화 현상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오늘 아침에 정론일침에서도 이 시민단체들 사실은 이제 주로 이 종북 주사파 좌파 시민단체들이 문제인데 이들과 관련된 그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사례들을 쭉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단체 신뢰도 제가 10년 전 조사 기억으로는 뭐 시민단체 신뢰도들이 압도적으로 높았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정부, 국회 못 믿는 거는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법원도 못 믿겠다 하면서 유일하게 점수를 많이 줬던 게 시민단체인데 지금 그 시민단체가 완전히 추락해버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문제 조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딱 굉장히 시의적절한 조사였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안 그래도 이제 보도가 나오기 전에 기획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사와 더불어서 시민단체의 이런 문제점들이 같이 보도되었기 때문에 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독자들께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신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이번에 조사를 보면 시민단체에 대해서 신뢰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 신뢰한다고 하는 분들이 40%, 신뢰 안 한다고 하는 분이 과반수입니다. 신뢰 안 하면 53%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직도 40%나 신뢰한다는 게 놀랍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게 우리 전통적인 우리 사회의식, 우리 국민들의 사회의식, 정치의식 속에는 정치권보다는 시민단체가 그래도 좀 양심적이고 깨끗할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시민단체의 신뢰도가 늘 최상이었거든요. 이것이 뒤집혀졌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이제 시민단체를 저희가 영어로 해석할 때 그 NGO, Non Government Organ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정당으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정치 권력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비판을 할 수 있고 어느 정권에 치우치지 않고서 해왔다고 예전에 믿었고 그걸 그렇죠. 또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시민단체인데 네. 이게 지금 성격이 다르고 어느 정부에 입각했다고 해서 시민단체가 파티를 열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색이 확실히 이제 시민단체가 강해졌기 때문에 시민들이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도 왜 그러면 신뢰함도 왜 40%나 나왔을까? 이제 방금도 이제 의문스러워 하실 텐데 실제로 그 신뢰한다고 하는 편과 그렇지 않다는 편이 완전히 당파적으로 많이 나뉩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한다고 하는 게 가장 이제 비교적 높게 나온 게 40대인데 49%가 신뢰한다. 오히려 신뢰하지 않는다보다 많습니다. 40대. 네, 그런데 가장 진보적인 층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세대죠. 근데 나머지 세대들은 전부 다 신뢰하지 않는다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신뢰한다가 61%고 국민의힘 지지자는 73%가 신뢰하지 않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정책을 앞으로 만들거나 이번 시민단체의 그런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여론에 어떻게 미칠까를 보기 위해서 그럼 지지 정당 없다고 하는 분들은 어떻게 보는가? 이게 좀 중요할 거거든요. 예. 그것을 보면 신뢰한다 31%, 신뢰하지 않는다 56%입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요거는 시민단체 분야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요런 결과를 보면, 정부에서도, 이게 지금 발표된 것들에 따라서 뭐 추진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가 1년이 지나서 이제 진짜 일할 수 있는 2년 차에 접어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과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를 다양하게 조사해서 중첩적으로 조사해서 정리를 했는데 이게 하나만 선택하라 그러면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뭐냐를 조사해서 1, 2번을 합쳤어요. 그렇게 되면 대체로 윤석열 정부한테 가장 강하게 바라는 거 그리고 그 다음으로 바라는 거가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 조사 저희들이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제, 두 번째 주제, 그래서 두 가지를 고르게 했습니다. 그래서 네. 고르셨는데, 뭐, 따로, 이제 여기 결과는 어쨌든 합쳐서 발표드리면, 네. 제일 많은 건 역시 민생 경제 살리기에 대한 그런 대책 마련입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 보시면 100이 넘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질문 했으니까 200%가 만점이라고 보시면 그래요. 되고, 예. 그래서 실제 백분율로 보시면 그 반 32%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두세 번째는 거의 뭐 같은 수준입니다. 총리, 장관, 대통령신들의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38%니까 만약에 백분율로 하면 약 19%가 이렇게 네. 나온 거고요. 그리고 정치인 부패 비리, 부패 비리에 대한 신속한 사법 처리, 이건 대체로 이제 야당 정치인들이 좀 예. 핵심이 되어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이게 있겠죠. 뭐 이재명 사법 처리하라 네, 이거겠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예, 이게 돈봉투 이제 사법 처리해라. 네. 예. 그렇게 그 비율이 이제 세 번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이 달라가지고 네. 국정 수행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또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 수행,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에서는 네. 제일 중요하다고 나온 것들, 그것들이 70% 가까이, 그러니까 이 백분율로 하면 35%가 정치인 부패 비리, 그러니까 이재명 등의 민주당의 지금 이슈들 이런 네, 것들을 네. 처리하라는 게 가장 많이 나왔고, 네. 그 다음으로 나온 게 또 의외로 여기서는 좀 수치가 좀 적게 나오지만 노동연금, 교육 등 그 3대 개혁이 예. 오히려 두 번째로 높게 나오고, 그와 비슷하게 민생 경제가 오히려 경제가 세 번째로 좀 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부정평가한 부분들은 압도적으로 이제 경제 살리기 대책 마련이 많았고, 두 번째가 이제 인적 쇄신, 총리 장관실이나 대통령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예단하지 말고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 이재명 지지 세력은 이재명 사법 처리보다는 민생 챙겨라는 주장을 많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네네. 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민생 중요하지만 그보다 이재명 사법 처리한 게 더 중요하다. 네네. 급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섞여서 종합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다. 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겠어요. 민생 살리기, 인적 쇄신, 그리고 사법 처리. 네네. 네.
야간 집회를 할 거냐 말 거냐, 불허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는데. 네. 예. 저희가 오후 5시 이후에 야간 집회나 시위를 허가하지 않는 것, 불허하는 네.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담백하게 물어봤습니다. 이거를 네.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이다, 어디 입장이다 밝히게 되면 이제 또 선입견이 들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오히려 예. 이제 담백하게 물어봤더니 오히려 이제 반대 아직까지는 시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간에도 허용하는 것이 괜찮다라는 네. 거죠. 그러니까 반대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과반수 52%였고 네. 그래도 이제 시위할 때 그러니까 소음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허가하지 않는 것들 이것을 찬성한다라는 의견이 42%로 나왔습니다. 그 반대한다가 높습니다. 네네. 다소 높지만 야간 집회를 불허해야 한다는 의견도 42%까지 돼서 이게 이제 집회결사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그러니까 기본권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기본권은 중요해, 지켜져야 해라고 하는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계속되고 있는 좌파 단체들의 이 불법 탈법 시위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조정과 통제가 필요해라고 하는 의견이 지금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국회의원 내년 이제 1년도 안 남았습니다. 네. 예, 어떻게 질문하셨죠? 네, 질문할 때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 관련해서 그러니까 두 가지 주장 중에 어느 쪽에 동의하느냐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장은 뭐냐면 이제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견제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방금 그 야간 집회 내용과도 비슷한 수치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수치 자체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여당 후보가 돼야 된다가 42% 그리고 네. 야당 후보가 돼야 된다가 52%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어떤 면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저희가 제일 중점적으로 좀 보고 싶었던 질문인데요. 총선 앞두고 공천 문제가 이제 곧 이제 전면적인 이슈가 될 거예요. 이 문제 관련해서 현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교체가 필요하냐, 이 질문입니다. 네, 그 교체 질문 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계속 나왔었던 의견의 연장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 국회의원이 다시 당선되는 게 좋다는 3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29%였고 네. 다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물갈이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61%로 아주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통 지역구마다 현역 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네. 현역 의원들에 대한 교체 지수를 조사를 하는데요, 당에서. 보통 뭐 30%대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 조사에서 29가 나온 거는 그만큼 현 여의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조사가 중요한 것이 저희 조사를 계속 누적시키다 보면 이제 지역별로 네. 이 비율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네네. 그 지역 특색에 따라서 어느 지역이 더 물갈이 의향이 강한지도 이제 장기적으로 저희가 누적된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할 그렇죠. 수 있겠고, 예. 그러면 이게 공천에 있어서도 이 지역은 물갈이 여론이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뭐 더 개혁적인 인사나 그런 공천이 필요하다라는 게 또 당으로 전달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봤을 때 이제까지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국민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물갈이 여론이 대부분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제까지도 계속 그래왔긴 했는데 이게 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조사가 되기 위해서는 네. 이 결과들을 누적해서 뭔가 하나의 데이터를 낸다던가 아니면 좀 지역구별로 세분화해서 하는 것들이 아마 정당에 있는 연구소들에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긴 해도 이제 지금 우리 이경락 박사 말씀하신 대로 우리 데이터가 계속 쌓이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지역별로 이게 데이터가 쌓이기 전에는 너무 표본 숫자가 적어서 네네. 그거 가지고 뭐라 하기 어렵지만 이게 데이터가 쌓이면서 표본 숫자도 늘어나니까 네네. 그 점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현 시점에서는 어쨌든 현역 의원 물갈이 요구가 그냥 가도 괜찮다는 것보다 딱 2배 이상 나온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총 합해서 한 말씀 결론적으로 해주시죠.
네,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물갈이 여론이 큰데 실제로 그 여론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아직 도입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들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하면 지금 총선 1년도 안 남은 시기에서 구체적인, 그러니까 늘 말씀하시지만 정치 개혁의 방향성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혹은 지역구 그 유권자들의 민심은 어떠한가, 네. 이런 여론조사들이 사실 앞으로 좀 더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네. 그리고 매주 1위 1비 겨우 0.몇% 포인트의 대통령 그 국정운영 수행도 지지율 가지고서 이제 뉴스를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른 기관들도 좀 더 총선에서 얼마나 더 여론을 반영하고 정치 개혁 이슈를 소화할 수 있는 의제를 설정한 것일지, 그것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면 앞으로 남은 1년 동안 충분히 유권자들의 민심에 반영된 그런 조사들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오늘 저희가 여론평판연구소와 함께 손잡고 진행하고 있는 매달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정기 여론조사입니다. 그 정기 여론조사 6월, 그러니까 저 주말에 조사한 거죠? 네, 이틀 그렇습니다. 동안. 네, 주말에 조사해서 그 매달 첫 번째 월요일에 발표해드리고 있는데요. 6월 달은 오늘 5일 날 여론조사를 발표해드렸습니다. 6월 말 7월 초에 저희들 정기 여론조사를 해서 7월 첫째 주 월요일 날 다시 여론조사를 발표해드리고 그때 이경락 박사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